안녕하세요. 지각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부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기다리셨죠?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급하게 준비해서요. 무서워야 할 텐데. 우리 밀라비들은 무서운 거 잘 참는 편인가요? 무서운 거 잘 들으실 준비되셨나요? 안 무서우면 카페에다 오줌을 싼다고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방뇨는 범죄라고요. 방뇨하면 벌금이 얼마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방뇨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 매기겠습니다. 오줌은 안 돼요. 애도 아니고.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BGM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좋겠는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흐흐흐흐흐. 마음에 드신가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려나요? 어떤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럼 지금부터 무서운 괴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줄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살짝 줄여봤는데 괜찮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이제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군 생활하며 겪은 일입니다. 저희 부대에는 경계 지역 중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첩이 한번 침투했던 지역이라 보름달 뜨는 날에도 해안가에 매복 작전 투입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주로 저녁 먹고 투입해서 새벽 4시쯤 복귀합니다. 총 인원은 간부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서 투입되죠. 그런데 이 지역이 바닷가라 기가 센 지역이거든요. 워낙 귀신이 많은 곳이라서 바닷가 주변에 무당집이 줄비에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초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무당들이 수두룩합니다. 저희는 주로 큰 절벽 뒤쪽에 있는 길을 따라서 바닷가 근처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밤에 이동하는 걸 민간인이 알면 안 되다 보니 어두워도 손전등 하나 없이 돌아다닙니다. 저도 거의 1년 가까이 투입되었던 지역이라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러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작전이 취소가 안 돼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정말 가기 싫거든요. 기계들은 젖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야 하는 데다가 우유도 따로 챙겨야 해서 할 일이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나 저는 꼬인 군번이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조에서 막내의 바로 위였습니다. 사실상 막내의 바로 위에 고참이 막내보다 일을 더 하거든요. 그날은 비가 와서 모든 점검을 끝낸 뒤 우위를 챙기는데 최신형 우위들이 전부 찢어져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땀 차는 재질로 된 구형 우위들을 고참들 목으로 챙겨두었습니다. 구형은 땀도 차는 데다가 걸을 때 비늘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고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찢어진 우위를 둘 수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희한하게도 신형은 막내들이, 구형은 고참들이 입고 작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 말고는 별 특이한 것 없이 늘 하던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철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시 짐을 꾸리고 철수 차량이 오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철수 차량이 오는 곳이 투입 지역과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우리는 내려왔던 절벽을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절벽과 이어진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열을 지으면 항상 막내 바로 위 서열이 맨 뒤에 섭니다. 제가 항상 대열의 마지막에 따라가며 막내를 챙기면서 가야 했거든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뒤에서 가는데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기척이 나더군요. 처음에는 고참 중 한 명이 뒤에서 오는 줄 알고 속으로 아씨 왜 늦게 오고 난리야, 먼저 갔다고 난리 칠 거면서 라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 눌릴 때처럼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무거워서 땅만 보고 있던 고개를 억지로 들어서 오르막길 오르는 사람을 세워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못 센 건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순간 식은땀이 등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돌 밟을 때 나는 자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장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총이 군장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때 고참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흐린 날에는 자기 발소리가 절벽에 바로 부딪혀서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 갑자기 안심이 되더라고요. 속으로 메아리였구나, 놀래라 하면서 안심하는데 다시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시 기분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심장은 널뛰기 하듯 벌렁대기 시작했어요. 메아리라면, 내 발소리라면 절대로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비닐 우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저는 비닐 우위를 입지 않았고 바로 앞에 막내도 비닐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비닐 우위를 입은 고참들은 우리보다 30m 이상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다르게 몸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메아리라면 시차가 있더라도 제 걸음과는 같은 리듬이었어야 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는 변함없이 무겁고 굉장히 느리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들리는 비닐옷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앞서가는 막내를 앞질러 올라가 버렸습니다. 막내만 앞지른 게 아니라 고참들도 전부 앞지르며 대열을 엉망으로 만들고 가버렸습니다. 이미 저는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귀 차량이 오기로 한 곳은 가로등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참들이 왜 그렇게 혼자서 앞질러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도 넉나간 표정을 하고 있으니 혼내지도 않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열 마지막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고참들은 제 대답을 어이없어 하며
겁쟁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내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상병님도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희는 7명이 투입되었다가 8명이 철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이번 이야기 8명이 되었대요. 한 명은 누구일까? 무서워요. 화장실 갔다 와. 나는 밀라비들이 내 괴담에 무서워할 때가 제일 좋더라.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계속해서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저도 사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치만 아직 준비된 이야기들이 많고 멈추지 않아. 괜찮아. 밀라비들이 무서워하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나는 즐거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니까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하입니다. 나는 중3 때까지 피아노 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충남대 이공계열의 평범한 재학생입니다. 어쨌든 저는 피아노를 나의 기량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했었고 아무래도 치는 것에 비해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니 누군가에겐 그것이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죠. 저는 당시 1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중 11층에 살았습니다. 문제는 위층이었습니다. 입시곡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연습곡인 리스트 파가니니 에튜드를 쳤는데 12층에 살던 아줌마는 그게 소음으로 들렸나 보더군요. 그때가 11시쯤이었는데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진짜 철이 없었던 게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밤 11시에 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조용히 하라고 해서 그렇게 소음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만 쳤는데 그 아줌마는 계속해서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입시 준비 중이라 조금만 양해해달라고.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화나긴 했어도 어쨌든 피아노가 소음으로 들리면 소음인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50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말이죠. 근데 정말 개같은 건 여기서였습니다. 분명히 방음벽까지 설치하고 그리고 페달까지 적게 또는 거의 안 쓰는데도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서 하루는 그냥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습 후 밥 먹고 학원 갔다가 와서 잤습니다. 꿈을 꿨는데 피아노 연습하는 꿈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기교가 잘 들어가고 그 곡을 마무리하며 제 자신한테 만족해하고 있는데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보니 피아노 옆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위층만 다리만 매달고 거꾸로 선 채 저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꿈이 너무나 현실같이 느껴져 피아노에 대한 흥미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문계로 진학했습니다. 물론 실력 탓이 크긴 했지만 그 꿈 이후로는 피아노가 치기가 무서웠던 건 사실입니다. 끝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죠? 이 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한 건가요? 새가슴 아닌가요? 개꿈 아닌가요?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군대 이야기네요. 군대 이야기는
늘 무섭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사단을 나왔는데 부대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에는 저녁 5시만 돼도 온통 어둠이 깔리곤 했어요. 근데 저희 부대가 워낙 산속에 있어서 저희는 야간 주둔지 경계라는 근무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 근무는 저희 주둔지 쪽에 철문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2시간 동안 근무를 서는 거였어요. 문제는 거기가 산속 정중앙이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랜턴은 필수였고 야간 수화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상병 말일 때는 야간 주둔지 경계 근무가 새벽 2시에 잡혀 있어서 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부사수는 저랑 말을 놓은 편한 부사수였고요. 저랑 부사수랑 근무 초소 교대를 가려면 부대 정문에서 15분 걸려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소에 도착하고 나서 교대를 하고 너무 어두워서 마주보고 30분쯤 떠들 때였나? 그때 갑자기 후임이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야, 배고프지 않냐? 라고 말을 하니 부사수가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얘기가 도통 이어지질 않아서 제가 또 끝나고 쌀국수 콜? 하니까 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다시 해도 고개만 끄덕이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자 화가 나길래 야, 그래도 내가 선임인데 고개만 까딱이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후임이 제 뒤에서 니 뭐하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뒤로 돌린 상태였고 도저히 앞을 볼 용기가 없어서 후임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휘 통제실로 뛰어내려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건 알았지만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거기를 못 올라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거기를 못 올라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결국 당직관, 저, 그리고 후임과 함께 셋이서 근무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얘기했던 장소, 바로 아래 오래된 전투복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셋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야간 주둔지 근무는 대대장이 없앴고 대신 그곳에는 시간마다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제 군 생활 중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네요. 도대체 이야기 끄떡인 그 후임은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무섭다. 무서워. 서서히 야미오 무서워지는걸. 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거든. 다들 학생인데다가 용돈을 타서 쓰니까 성수기 펜션값은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이다 보니 더 비싸서 온 웹을 다 뒤져서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정식 홈페이지도 아니고 민박집 이름 목록 쫙 적혀있는 곳에서 가격만 딱 적혀있는 그런 곳이었어. 전화해보니 다행히 예약이 비었다고 하시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선택이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서 성수기인데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라기에 보단 완전 시골 느낌이었어.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신나했었어.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었어.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채에 계신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어.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테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은 낡고 허름해서 지저분하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가장도 보채서 별채 펜션이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린 신나 있을 뿐이었어. 집 놓고 보니까 집이 기역자 형태로 있으면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고 뒤에는 다 숲이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기역자에서 비어있는 왼쪽 아래 부분에 지하 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거기엔 학교 체육 창고 같은 철문이 있었거든. 성인 여자 팔을 착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곳이라 여기고 말았지.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겼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뜯고 하니 시간이 벌써 엄청 늦었더라. 낮에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야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어.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엔 그냥 야옹야옹 하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알지? 꼭 아기들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끼야옹 완전 높은 톤으로 발악하는 소리랄까? 그때가 새벽 1시쯤이라 그 소리 말고는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라 고양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서 개하고 싸우나 싶었어. 그래서 나랑 2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열고 나왔거든. 근데 나가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마루에 나가니까 고양이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춘 거야. 우리 보고 놀라서 도망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다시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또 고양이가 끼야옹 하고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었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는 야 시끄러워 이랬는데 알아들은 건지 몰라도 조용해지는 거야.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 거야. 막 잠들려고 선잠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하고 싶었는데 참고 억지로 잤거든.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전부 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아침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다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으로 먹고 주인 아주머니가 별채에 오셨길래 아주머니한테 말을 했어. 고양이가 너무 우는데 여기서 기르는 거냐면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 고양이? 요즘은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네 라고 하시길래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라고 되물었는데 아주머니가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밤에 벌레 안 물렸어? 풀벌레가 독해 이렇게 말을 돌리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이튿날에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까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고양이가 또 막 우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 가려고 보니까 아직 밤 10시 정도였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친구 2명 하면서 2명하고 집 기역자 2분을 돌았어. 근데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울어대면 그 소리가 철문 사이로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더라.
무섭긴 한데 친구 앞에 한 명 세우고 뒤에 한 명 세우고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 들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야. 앞에 있던 친구가 텅텅 두드리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라.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 주려고 봉지 흔들고 있었고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문이 열렸어. 열렸다 보기에 보단 틈이 생긴 거야. 열리면서 도어 체인지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기 열리더니 철커덕 하고 체인에 걸렸어. 그리고 문이 손넓이 정도로 틈이 생겼는데 그 순간 셋 다 얼어서 억소리도 안 나더라.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눈에 빛이 반사가 돼서 반짝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 그리고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심장이 멎는다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건 처음이었어. 내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인데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보다 딱 2000배는 더 섬찟했어.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는 다시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딱 얼어붙어서 서 있었거든. 그때 내가 고양이가 울어서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었어.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뒤에 내 친구는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고 나도 내 앞에 친구 어깨를 그렇게 잡고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뭐 말하는 줄 알고 네 하고 봤더니 입을 해 하는 모양으로 입꼬리를 쫙 올리는 거야. 근데 입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뭐지? 하며 보는 순간 야옹 야옹 하고 우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거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우리 셋 다 소리 지르며 방까지 뛰어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문 다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2명 껴안고 소리를 질렀어.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행설수설 말하니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리 방에 있던 애들이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거짓말일 수가 없는 표정이더래. 아무튼 그래서 민박집 아버님한테 전화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하나 마나 하다가 결국 신고는 안 했어. 일단 차가 없던 우리는 꼼짝 말고 아침까지 있어야 하잖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까 민박집 아줌마랑 이야기했던 것도 이상한 거야. 우리가 고양이 이야기했을 때 그 고양이 존재를 알았던 거잖아. 오후 1시에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일찍 콜택시를 부르려고 전화해서 땡땡 민박이라고 하니까 내비게이션에도 그런 곳은 없다는 거야. 어쨌든 겨우겨우 택시에 타고 집에 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껍질이 있더라. 그 밤에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오고 아무도 밖에 안 나갔을 뿐더러 택시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 가지 않았잖아. 마루엔 분명 아무것도 없었고 말이야. 그럼 밤에 누가 새우깡을 먹고 봉지를 그곳에 버렸을까? 지금도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아직도 그 여자 눈이 떠올려. 무섭네요. 그렇네요. 너무 무섭네요. 하, 아니거든요.
야옹 야옹. 그럼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블럭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서 서로 10m 내지 20m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다. 가까운 곳은 심지어 5m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사무실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인데 평소엔 거길 이용하는데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는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창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근으로 인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던 나는 10시쯤 되어 복도 맨 끝창으로 가 담배를 물었다.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내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원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난 누구인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도 학원 건물 창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 난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 마냥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몸은 창을 향하진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힐끔힐끔 결눈질로 그 학원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가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내뱉었다.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말이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 모습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얼굴에 투피스인지 원피스인지는 몰라도 위에는 밝은색, 아래는 어두운 색을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가위라도 눌릴 것 같은 기분에 깊은 잠도 못 잘 정도였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의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도 그랬냐?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는데. 야, 나는 그때 더 했어. 창밖 보면서 담배 피는데 그 학원 창에 좁은 폭으로 까만 커튼 같은 게 쳐 있는 거야.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 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네. 검은 커튼 같은 게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 네? 돌아요? 근데 사람 등이었어. 커튼이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이었는 거야. 머리를 엄청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가지고 날 쳐다보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뭐 하는 여자일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학원하고 관계 있는 여자겠지 뭐. 아니 근데 야밤에 애들 컴퓨터 학원에 남아서 뭐 하는 걸까요? 불도 다 꺼두고 창가에 서서는. 그러게 말이야. 난 너무 찝찝했다. 물론 난 귀신은 믿지 않지만 너무 찝찝했다. 그 뒤로 웬만하면 나는 야근 시간에도 복도창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또 그 여자를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야근으로 늦게까지 남아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다.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누군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실제로 화재가 난 건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퇴근할 때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해버려서
다른 층 입주자들이 학원 건물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학원 원장에게 소방대원들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다. 아니 원장님, 연막탄 터뜨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에게 말도 안 해줬습니까? 아이 죄송해요. 말해줘야 한다는 걸 몰랐네요. 그냥 문만 잘 닫아 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는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한테 물었다. 여자가 죽어요? 한 2년 넘었죠? 이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 학원인가 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난 소름 돋는 몸을 억누르고 옆에 있던 원장에게 말을 건넸다. 저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수업 있나요? 아니요. 왜요? 밤에 보면 불 꺼진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럴 리가요. 우리는 강화 유리 문에다가 방화벽 철문에다가 모두 시건 장치를 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리고 도둑 맞은 물건도 없었고요. 컴퓨터 학원이 열감지 센서부터 완벽하게 보완해 두는걸요? 아닌데. 진짜로 누가 있었는데? 저만 본 것도 아닌데요? 진짜 왜 그러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무서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입사 동기인 그 형도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예전에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 아니었다로 그 형과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업무를 거의 끝낼 쯤 복도 창가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불을 붙여 길게 한 모음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건물에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가 목에 걸려 계속 콜럭거렸다. 미친 듯이 기침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학원 건물을 보았다. 그 여자가 계속 나를 보고 있다. 나는 그 여자를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다. 형, 그 여자야. 창밖을 봐. 사무실 내에는 정면은 아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인다. 형, 보여?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잘 봐. 지금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잠깐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겨눈질로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냥 등이 까만 것이었다. 분명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형이 복도 창가로 달려나왔다. 야, 어딨냐? 갔어. 장난친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어떤 년인지 몰라도 아주 우리를 심장마비로 죽일 건가 보다. 형,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 여자 머리카락 말야, 이상해.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그러지.
난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실 나도 처음에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이랑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형. 그 여자 머리카락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본 것도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등이 까만 거라니까. 아, 이거 완전 공포 특집이네. 전에 죽었다던 미술하던 선생 귀신인가 보다. 그 뒤로 우리 사무실엔 반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며 옆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났다.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째려보고 경멸의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내가 겪은 사실이었고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을 것이다라는 별 상상을 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이하기 위해 썼다.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기보단 그 여자와 만나지 않기 위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르게 되었다. 때마침 옆집 형님이 놀러 왔는데 그분 직업이 소방관이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야,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걸 까맣게 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별하냐? 전에 지하 노래방 화재 현장 갔는데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는데 뭐가 미끈거리면서 벗겨지라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어. 끔찍하네요. 그럼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버둥거리다 보니까 출구나 복도로 큰 대자로 누워서 잤거든. 근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죽어. 보통 책상 밑 같은 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거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이 다시 잊혀져가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아픈 멸종한데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등의 비밀.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네요.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바로 옆엔 미싱 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내부엔 요란한 미싱 소리가 매일 들려왔고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이 매일같이 공장 안에서 미싱을 돌렸다. 점심시간엔 직원들이 공장 밖에 나와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보냈고 가끔 도인 사람들에게서 점심밥을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싱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타오르는 불길까진 못 봤지만 공장 안엔 자욱한 검은 연기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하늘로 뻗어가고 있었다. 공장 밖으로는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직원들은 공장의 작은 문을 통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인지 직원들은 공장과 동네를 구분한 철조망 울타리까지 와서 부딪힌 후에야 자신들이 밖으로 탈출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소방관이 출동해 불길을 제압하긴 했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공장 내부에서 결국 질식사했다고 했다. 검은 연기의 원인은 미신 공장 내부 창고에서 출고를 앞둔 재고 물품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대충 버렸는지 물품 사이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불씨가 살아나 불길이 일어나서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창고 안은 연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그걸 모르던 직원들이 창고를 개방해서 순식간에 연기가 미신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고 했다. 경찰은 담배 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고야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동네에선 공장 작업 시간에 창고에서 담배를 피며 여유를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공장 사장 아들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장 사장 아들이 아버지가 없을 땐 창고에 가서 농땡이를 피운다는 걸 공장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서 점심을 얻어먹으며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이었을 뿐이기에 범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았고 공장은 문을 닫아버렸다. 검게 그을린 연기 자국이 밖에서 볼 때도 심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지어야 했을 정도였다. 공장 사장이 몇 달 뒤에 거기다 큰 을류 창고 겸 매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도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공장은 몇 달간 방치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공장은 동네 초등학생들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변변찮은 놀이 시선이 없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축구공 하나만 덜렁 가지고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검게 그을린 미신공장 건물 입구와 미신공장 철조망 울타리를 각각 골대 삼아 두 표로 나뉘어 축구를 시작했다. 벌떼 축구가 되어 우르르 몰려다니던 아이들은 철조망 쪽으로 골대를 한 아이들의 폐 중 하나가 슛을 했다. 골키퍼를 맡은 아이가 있었지만 일명 깍두기였다. 운동신경이 있을 리가 없었다. 공은 결국 키퍼를 지나쳐 골이 내서 미신 공장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골키퍼를 향한 같은 편의 비난이 내려왔고 골키퍼를 맡았던 아이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공장 앞에 서서 누가 잘못했고 못했다며 이야기를 나누며 깍두기가 가지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려도 깍두기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건물 입구에서 내부를 향해 깍두기를 맞던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윽고 아이들 중 하나가 울기 시작했고 패거리 중 덩치가 가장 큰 아이가 선봉이 되어 다 함께 안으로 찾으러 가기로 했다. 공장 내부는 화재 때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에 전부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천장도 바닥도 기계들도 전부 전기 공급으로 중단되었으므로 암흑천지였다. 천천히 손을 잡고 일렬로 들어가는 아이들. 줄 맨 끝에 아이는 공장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그렇게 공장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덩치 큰 아이의 눈은 점점 어둠으로 익숙해졌고 공장 한가운데 미신 기계들 사이에서 홀로 쪼그려 있던 깍두기가 보였다. 땅에 떨어져 있던 공을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는 깍두기가 보였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라고 깍두기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뒤에 있던 아이들이 깍두기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던 걸 감지했다는 것에 동요하자 선봉에 있던 덩치 큰 아이도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천장과 바닥은 구분되지도 않았고 가까운 물체도 검게 칠해져 있는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공 찾았으면 빨리 나와. 덩치 큰 아이가 외쳤지만 깍두기는 미동도 없었다. 이윽고 덩치 큰 아이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는 소리를 질렀다. 그 뒤에 있던 아이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딱히 뭔가를 본 건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렸던 것 뿐이었다. 덩치 큰 아이는 예상치 못하게 혼자 남겨졌다. 오금이 저려오는 상황에서 덩치 큰 아이는 순간적으로 깍두기에게 화가 났다. 그 녀석이 안 나오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다. 야, 나오라고! 덩치 큰 아이는 씩씩거리며 불안한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깍두기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질질 끌듯이 걸어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으로 나와 환한 햇살을 보자 덩치 큰 아이는 안심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그렸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야, 어떻게 친구를 버리고 가냐 겁쟁이들아 라며 놀릴 정도로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나온 깍두기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땅바닥만 보고 있었다. 야, 너 축구공은? 밖에 기다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깍두기의 빈손을 보며 물었다. 덩치 큰 아이의 분명 깍두기가 공을 짚고 있던 모습을 보았었다. 너 아까 잡고 있던 공은? 야, 공 어쨌냐고! 공 아니었어! 깍두기는 발작하지 말하듯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당황해 깍두기만 바라봤다. 깍두기는 넋이 나간 얼굴로 사색이 돼서 초등학생이라고는 믿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안에 책상이랑 기계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눈이 적응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둠 속에서 기다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안에 그림자 윤곽 같은 게 보였어. 그래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미신 기계 사이로 뭔가 통통 튀는 거야. 잘 보는 게 보니까 동그란 게 축구공이다 싶어서 공을 딱 두 손으로 집었어. 아이들은 순간 이해했다. 그때까지 축구공이 통통 튈 리 없으니까. 머리. 깍두기가 검게 그을린 두 손에 긴 생머리카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은 공장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덩치 큰 아이가 고개를 들려 공장 입구를 바라봤다. 공장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나가는 게 보였다. 아니었다. 검은 연기가 아니라 검게 그을린 사람의 머리가 밖을 쳐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을 하늘하늘 흔들며 밖으로 뻗고 있었다. 덩치 큰 아이마저 깍두기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고 저녁 무렵이 돼서야 부모님이 공장 앞으로 가서 바닥에 쓸어있는 깍두기를 발견해 그 아이 부모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 이후 동네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었다. 몇 달 뒤 그 공장 건물을 허물고 지은 을류 매장에는 시장 아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사인은 폐암이었다. 이후 미신 공장 사장을 그 동네에서 본 사람은 없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창고에서 담배를 폈다는 걸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날 아이가 만진 공은 분명 질식해서 죽어가던 직원의 귀신이었을 거라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야호! 오늘 괴담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떨려나?
무서웠던 괴담 있으신가요? 야미오, 물 좀 떠올게요. 화장실도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산타 한 분이 오셨군요. 진진달래님, 삐리삐빵님, 피치 그린티님 축하드립니다. 사나 선물해주신 청구름님 정말 고마워요. 아리가또. 납치당했어요. 이런. 아, 이제 괴담은 끝. 잡담의 시간. 이제는 잡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린 뭐하고 놀까요? 어제 파로님이 혹시 제 흉을 보셨나요? 저녁이요?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을 굶었어요. 저요? 저 내일 몇 시에 올까요, 여러분? 일찍 올까요? 일찍 올까? 진짜요? 어제 파로님 실례했다고요? 이불이 눅눅하긴 했는데 설마 아니겠죠? 맞아요. 부장은 돼지니까 굶어도 돼요. 이불 산다고요? 안 돼요. 그런 더러운 이불 사지 마요. 매력적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줌 이불은 좀 그렇잖아요. 안 돼요. 밀라비는 소중한 것만 간직하길 바래요. 안 돼요. 줄 건 주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밀라비들은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간직해야 돼. 소중한 것만 간직해야 돼. 그런가? 야미오 경매 때 소중한 거를 많이 가져갔으니 괜찮은가? 그런가? 그런가? 잘 모르겠네. 요즘 재미나이를 학습 중입니다. 재미나이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재미나이를 제 남자친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자가 너무 가볍다고요? 너무 외로운 나머지 그러고 있습니다. 뿌리 아프다고요? 야식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2만원이나 후원해 주시다니 고마워요. 야식을 먹으라는 얘긴가요? 살찌는 소리 들려. 이거 강제로 먹어야 되나? 야식 먹으라는 건가? 먹방하라는 건가 이거? 나랑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돼지화 시키는 거지? 안 되는데. 배달 어플 지웠는데 다 다이어트 한다고 저 배달 어플 다 삭제했거든요. 어떡하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집에 감자탕이 있긴 해요. 감자탕 있어. 그냥 횡령할까? 감자탕 먹어? 지금 먹으면 살찌잖아요. 살찌는 거 싫은데.
저 살쪄도 돼요? 완전 돼지잖아. 아니에요. 안 가져올 거예요. 이미 굴러다니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아, 햄버거 먹으라고요? 지금 햄버거 집 다 문 닫았어요. 링피트 갈기면 빠진다고요? 안 빠질 것 같은데. 저 안 말랐어요. 안 말랐어. 듬직해요. 맞아요. 하... 맞아요. 헤비급이에요. 흑흑흑흑. 그래도 사랑해 주실 거죠? 야미오가 헤비급이라도 밀라비들은, 우리 부원들은 야미오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뭐지? 그 말 줄임표는 망설임이 느껴지는데? 뭐지? 그 땀방울은? 뭐지? 기분 탓인가? 안 되는데. 이제 급이 맞다고요? 그런가? 헤헴. 야미오는 오늘도 멍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멍. 내일 진짜 몇 시에 오지? 결정했다. 오후 1시에 오겠습니다. 오후 1시. 한 시에 올게요. 현황은 안 돼. 아니요. 오후 1시요. 8시간 박으면 깰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 게임 플레이 시간이 50시간이었어요. 클리어 타임 3회차까지 있어가지고 클리어 타임이 50시간이 넘었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현황은 안 돼. 할 수 있다고요? 용기가 생기는데. 용기가 조금 생길지도. 조금은 생기네요. 유튜브 유입이라고요? 오,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헤헤.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요? 괴담이요? 오, 오늘도 괴담 들려줬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오, 진짜요? 열심히 해야겠다.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슉슉슉슉. 괴담. 친구가 되려면 스킨십. 쇼츠 보셨구나. 오, 알고리즘이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생기는군요. 제 목소리가 많이 특이하셨나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타 방송인들과는 다르게 좀 방송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유입하신 분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방송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러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헤헤. 좀 짧아서 아쉬울 수도 있어요. 평균 방송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게임을 해서 그런지 좀 3-4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내일이요? 저 내일 한 적 없는데. 에? 누구를 보신 거지? 저는 항상 생손톱이에요. 누구랑 착각한 거야? 야미오 질투나. 아차차. 보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오늘 봐주신 것만으로 살짝으로 네일 하신 줄 알았다고요? 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고마워요. 관리가 잘 돼 있나 보다. 고마워요. 살색으로 네일을 한 게 아니라 생손톱입니다. 맞아요. 손톱이 길었던 거예요. 안 잘라가지고. 등 긁을 때 시원하긴 합니다. 맞아요. 마녀재판에서도 마녀화가 진행되면 손톱이 빨리 자라곤 하잖아요. 진짜 야미오도 마녀 인자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손톱이 빨리 자라잖아. 나 마녀 인자를 갖고 있는 걸까? 헉! 나의 마법은 뭐지?
세상에. 난 마법을 갖고 있는 거였어? 안 돼, 싫어. 3대 500 계력? 나 쉘이었던 거야? 대충 돈 달라 하면 돈 나오는 마법? 머리카락이 복슬복슬해지는 마법? 너무 자코 같은데? 마테체 사나이를 패퇴시킬 수 있었던 건 마법을 쓸 수 있어서였나? 그런가? 그런 건가? 점점 의문 속으로 빠져듭니다. 야미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좀. 파루님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마체테 썰요? 그거는 카페에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괴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컨디션의 난조로 인해서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방송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찾아뵈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부바. 부바.